사실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깜짝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갖고 계셨다니. 그냥 과거에 타임머신 타고 가셔가지고 그거를 갖고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여기 지금 이제 우리 관람객분들, 시청자분들이라고 할게요. 우리 관람객분들이 지금 한 50명 좀 안 되게 계시는데, 혹시 자기 고전 프라 모으시는 분들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자기가 고전 프라를 수집하고 있다.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한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오, 그러면은 자, 여기 두 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기 혁이메이션님 채널을 보고 계신 분 주로 어떤 컨텐츠를 보십니까? 애기도 보고. 네, 어떤 아기. 오, 좋다 이게. 아가, 너는 혁이메이션 채널에서 어떤 컨텐츠가 좋니? 어? DX 완구 DX 완구. 그러면 저기 리버스 TV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자, 그럼 어떤 컨텐츠들을 주로 보십니까? 굉장히 귀한 것들? 아니면 뭐 우레메. 우레메. 하지만 수집은 두 분만 하시고. 네. 여기 이제 고전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한정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고전 제품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이제 세대의 사람들이 즐긴다기보다는 저희 채널 거의 보는 그 세대하고도 비슷한데 30대, 40대, 50대 분의 남성분들의 좀 이렇게 치중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지금 여기 여성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혹시 저기 여성분들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자기 남편, 친구 혹은 아시는 분 중에 이렇게 고전 프라나 이런 옛날 장난감을 모으는 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저기 아기가 장난감을 좋아하나요? 새로운 우리의 그거든요. 우리 희망이네, 희망. 자, 이 고전 제품들의 제가 봤을 때 이 매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고전의 매력은 사실 요즘 나온 제품들의 원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모으시는 분 중에 이제 끝판왕을 이제 소개 딱 해드렸는데, 자, 먼저 오늘의 이제 내용 진행 순서가 있습니다. 고전 장난감 프라모델을 모으기 시작한 계기, 언제부터 모으기 시작했는지. 자, 먼저 리버스님한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질문인가요? 말씀해 주시면. 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좋아하던 게 고전이 돼버렸어요. 사실 이제 아이 때부터 저희 70년대, 80년대는 주변에 문방구가 굉장히 많던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쉽게 그거를 사진 못하더라도 늘 구경할 수 있고,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저거 갖고 싶어. 그리고 또 시장에 가도 이렇게 좀 주렁주렁 달려있던, 그리고 저희 점빵이라 그러죠. 이제 구멍가게보다 더 작은 그런 가게에 이렇게 매달려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고전이 돼버렸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 고전이라고 하지만 요즘 물건도 참 좋아해요. 이제 세월에 따라서 발전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좀 편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만졌던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물론 뭐 금전적으로 이걸 사실 모으거나 이러려면 요즘은 너무 비싸져 버린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누군가는 그걸 이렇게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래 수집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혁이메이션님도 이 고전에 대한 이제 남다른 좀 변화를 좀. 일단 모으게 된 계기. 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겪었겠지만 어느 날 학교 갔다 와보니까 제 장난감 상자에 있던 로봇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저도 똑같았어요. 네,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많이 속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가자마자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때 버렸던 것들을 다시 사다 보니까 좀 대학교 때부터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때 막 연애 같은 거 안 하시고? 아이고, 연애도 연애는 연애 따로 하고, 수집은 또 수집 따로 하고, 용돈 받으면 바로 막 청계천 가가지고 비디오 가게도 뒤지고 장난감 문방구도 뒤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모으는 거는 이제 어렸을 때는 우리 때는 사실 장난감이 전부였어요. 우리가 갖고 놀 수 있는 게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에서는 만화를
뭐 4시나 5시 사이에 잠깐 30분 볼 수 있는 게 전부였고 그냥 동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다방구나 문방구 같은 데 가가지고 노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때 이 장난감이라는 이 콘텐츠는 우리 요즘으로 치면 거의 스마트폰급의 그런 정도의 파급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실 고전 장난감을 모으시는 분들이 중간에 좀 쉬시거나 이런 혁이메이션님이나 저처럼 혹은 여기 리버스님처럼 저는 아버님이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고전 장난감을 갖고 있는데 가족이나 뭐 사촌 빌런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가져간다든지 이런 아픈 추억에 그때 이제 그만두신 분들이 있고 그 아픈 추억을 이제 이겨내시고 다시 모으시는 엄청난 분들이십니다. 하여튼 고전의 이 매력, 요즘 것도 좋지만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추억 때문에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요즘 장난감을 리뷰를 하면서 이 한국 장난감들을 리뷰를 하다 보면은 좀 재미가 있거나 혹은 어떤 공통점, 약간 질서 같은 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좀 키치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본 건데 좀 한국 거처럼 보이기 위해서 막 태극마크를 단다든지, 막 무궁화 문양을 냈다든지, 막 우리나라만의 좀 이렇게 독특한 변형을 하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신문의 이제 그런 변형을 하는 모습이 심한 경우에는 막 만화가 막 여러 개가 짬뽕돼가지고 정말 괴작이 어이없는 괴작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매력을 보는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것도 모으다가 그런 식으로 고전, 물론 옛날부터도 좋아했었지만 그런 식으로 저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고전 장난감의 매력하고 이제 계기가 이제 이 정도로 된 것 같고요. 자, 이 고전을 모으면서 항상 이제 우리가 만나는 게 사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모으고 싶어도 사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도 하거든요. 자, 고전 장난감들을 지금 어디서 구하는지 리버스님이 한번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고전 장난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뭐 사이트하고 중고나라 이렇게 있고 모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구하는 건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우리나라가 뭐 일본의 만다라케나 이런 것처럼 옛날 물건을 잘 정비를 해서 어떤 좀 현실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야 이렇게 거래가 되겠지만 지금 되게 좀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저 때만 해도 컬렉션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시절까지 여기 그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친구가 앉아 있는데 그때 지금은 포켓몬실이 너무 대중적으로 사실 이거 모으면 뭐 좋아 그리고 이거 콜렉터 하고 싶다 이런 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스티커가 존재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2학년 때쯤에 이제 그 수리수리 스티커하고 이제 심영래 씨가 선전을 했던 검은 한 통을 사면 그러니까 그 24개들이 한 통을 사면 스티커가 4장이 들어있는 그런 맞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걸 모으고 싶은 거예요, 사실. 모으고 싶어서 스티커도 60장이 이제 한 3년간에 걸쳐서 나왔었고, 근데 제가 중학생 때까지 그걸 모았어요. 모아서 전종을 이제 모았습니다. 전종을 모으고,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커뮤니티 인터넷이 이제 막 생기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그거를 그리워하던 분들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전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회 현상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고 결론은 어떻게 됐냐? 이제 그 스티커를 어떤 사람이 굉장히 원했어요. 굉장히 그 고려대학교 관련된 분이셨는데 책을 쓰고 싶다고. 근데 그때 이제 금액을 제가 얘기할게요. 그때 2000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거를 600만 원에 사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때는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컬렉션이라는 아까 제가 문화를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 정도의 가치가 있어? 이 사람이 이걸 왜 나한테 제시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미리 사실 그 카피는 해놨습니다. 카피는 해놨는데 그분이 책을 낸다는 좋은 뜻을 밝히셔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하고 근데 몇 년 지나도 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에. 근데 안 나오고
제가 그 일본 관련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그 만다라케 아까 말씀드린 그곳을 봤는데 그 스티커 전종이 있는 거예요. 오사카 만다라케. 네, 전종이 있는데 그때 한화 시세로 한 3천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걸 보고 잘 나오네. 근데 이게 그 금액에 놀란 것도 있지만 야 이런 문화가 이쪽에선 이미 이렇게 있었고 그게 제 물건인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야 옛날 걸 지켜가는 게 좀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제가 사실 그거를 600만 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가슴속으로는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팔고 나서 늘 그냥 책상에 꽂혀 있었지만 그게 또 없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금전적인 어떤 가치보다는 내가 어린 시절에 그 모으고 추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사실 지금 이 어린 친구들도 금방 또 고등학생, 대학생 또 성인이 됐을 때 그런 추억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고전이 좋은 것 같아요.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하셨고 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청정을 확 휘어잡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도 하나 딱 덧붙이자면요. 한국의 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사실 그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집 문화 같은 거는 꿈도 못 꾸고 언감생심 그런 게 있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쁘던 시절이기 때문에 한국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집 DNA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의 명맥이 유지가 되는데요. 사실 그런 한국 거, 특히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물건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한국의 이 마크를 찍혀가지고 나오는 물건이 사실 한국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막 몇십억 개씩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많은 게 많은데요. 한국은 그런 데에 비하면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런 이게 수집가분들이 그거를 몇 분들이 이게 좋은 뜻 혹은 이제 본인의 이런 수집 여러 가지 추억 이런 목적으로 모으는 게 이제 와서 이제 한국 것들이 이제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피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자체적으로 한국에서 개발된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판박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 같은 경우가 왓다껌 시리즈가 좀 전개를 많이 했거든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똑같이 정발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글씨, 일본은 이제 일본 글씨. 카피가 아니라 둘 다 똑같은 한 회사의 정발품인데 한국 게 훨씬 귀하죠. 이런 수집 문화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많이 유출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그러니까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혁이님도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그런 게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수집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거 하나만 그 어머님이 처분하신 거 말고 안타까운 거야 뭐 많죠. 못 모르고 그냥 싸게 판 것들 싸게 팔고 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였다, 뭐 비싼 거였다 이런 것들이 좀 하도 많아서 저는 좀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고전의 특징이요. 눈에 보일 땐 되게 많아요. 되게 흔하네 하고 안 사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필요하니까 하나 구해야겠다 했을 때 구할 수 없는 그런 좀 딜레마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다시 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네. 그때만 해도 내가 제일 많이 팔았던 때가 한 2012년, 3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들이 한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비싸게 그냥 집값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아파트 2010년대 중반 가면서부터 너무 비싸게 올라가더라고요. 가격대가. 무슨 일 있었나요? 왜? 그러니까 지금 지금의 자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일본과 한국의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일본은 물량이 되게 많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어쨌든 나와요 계속. 그리고 만다라케나 여러 이제 중소 이렇게 개인 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서 본인들만의 가격을 측정해서 뭐 비싸든 싸든 구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특히 한국 수집가분들한테 들어가면 끝이에요. 블랙홀 끝. 다시는 못 봐요. 그걸로 그냥 딱 이제 먹죽이라고 하는데 먹고 죽는다. 제가 지금 그 유튜브에서도 조립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저 조립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립은 인디안 시리즈도 하고 아카데미 가리안 시리즈도 조립하고 했는데 그때 왜 했을까? 근데 이제 고전 제품들이 그렇죠. 개봉하거나 조립을 하게 되면 이제 좀 이제 가치적으로는 좀 이렇게
수가 있는데 여기 이분들은 이제 평생 안고 가실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영상으로 이제 조립하는 거를 남기는 건 그나마 이제 기록이라도 남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조립하는 재미가 저는 느끼고 그러니까요. 싶었는데 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자, 여기 이쯤에서 이제 조금 이제 좀 루즈해지니까 자, 현장에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한 이제 문제를 내가지고 맞히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먼저 우리 혁이님, 먼저 주최자니까 간단한 문제 내시고 맞히면은 바로 여기 또 준비해 놓은 자, 문제. 간단한 문제를 잠깐만. 뭐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주최 측이시나요? 아까까지 생각. 자, 제가 띠가 뭘까요? 간단한 문제인데. 띠. 용띠, 아닙니다. 아닙니다. 범띠, 아닙니다. 아니에요. 뱀띠, 그두 분만 계속 두 분만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말띠입니다. 7, 8년 말띠입니다. 저분한테 박수 한번 절거는 아니고. 근데 애기 있으세요? 조카 있으세요? 제가 로보카폴리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폴리. 저기 그리고 혁이메이션님 아까 저기 아이 두 명이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주는 거 어떠신가요? 네. 아이한테 미래의 우리 꿈나무들한테. 폴리 좋아해? 폴리는 이제 졸업했고 뒤에 있는 친구들 폴리 좋아요? 로보카 폴리 그거 몰라요? 그러면 애기 둘 가위바위보? 아니 지금 좋다고 한 건지 싫다고 한 게 안 들렸어요. 폴리 말고 다른 거 줄게. 다른 거? 네, 다른 거. 잠깐, 다른 거 하나 둘이 준비한. 가위바위보 하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와. 저는 태권브이 좋아해요? 태권브이? 알아요? 주면 좋아요. 조립하는 거. 네. 자, 로버트 태권브이 퀴즈. 이거 그냥 만들면 돼요. 조립식 접착제 다 필요 없고 그냥 손으로 뜯어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는 뭐 자이든 타이든 이게 부모님이랑 같이 왔다. 어쨌든 꿈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똑같은. 자, 지금 이제 우리 리버스 TV님하고 혁이메이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리버스님한테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좋은 점, 뭐 혹은 조금 불편했던 점 그런 거 좀 있으시면 좀 생각나는 거. 좋은 점이요? 네, 뭐 여러 가지 거에 뭐 감상을 말씀하셔도 되고. 좋은 점은 이 아카이빙 개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고전 제품은 그냥 기록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공감을 해주신 분이 계시면 사실 더 좋죠. 옛날 껌종이 하나라도 아니면 뭐 필통 하나라도 그때 생각이 난다라고 해주시면 참 좋고 그 기록적인 부분이 커요. 그리고 또 뭐 힘든 부분이요? 네, 힘든 건 뭐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몰두해서 하기가 사실 힘들고 그 좀 창작적인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하고 싶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온라인의 한계가 좀 있죠. 사실 제가 오프라인 경매를 한 20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그래서 물건하고 사람하고 항상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보다는 결국엔 나중에 이제 역시나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쭉 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온라인은 그게 조금 차가운 부분이 있죠. 사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니까 그 좋은 것 같습니다. 혁이메이션님도 요즘 힘든 거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비슷해요. 뭐 직장도 다니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취직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업하다가 도저히 사업도 안 되고 해서 유튜브도 뭐 이렇게 딱히 왜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직해서 하다 보니까는 요즘 더 시간이 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많이 조립하면서 영상도 찍으면서 이제 재밌게 했다면은 지금은 좀
편집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리뷰라기보다 조립하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 컷 편집을 하면서 클로즈업하면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편집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영상 업로드하는 게 훨씬 힘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두 분하고 저것도 같아요. 저도 지금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기더라고요. 유튜브라는 게. 영상 한 10분짜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진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 괴물들이어가지고 저도 사실 그 부분이 힘들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리버스님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카이빙, 즉 자료를 남겨서 이제 이거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좀 비슷한 개념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이제 유튜브는 이제 그런데 자 이 고전 제품의 매력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옛날 거를 이제 추억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랑 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는데, 여기 이제 고전에 관심 없는 분들을 위해서 뭐 한마디를 말씀하자면, 고전은 떨어지지 않는 주식이에요. 고전은 딱 사놓으면요, 내가 산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00원, 언제든지 그 10,000원에 팔 수 있는, 그 이하로는 안 팔고, 주식은 잘못 사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고전은 내가 산 가격 이하로는 뭐 자기가 급해서 급전이 아닌 이상은 항상 위에. 그래서 이제 고전을 좀 체계적으로 보시면 그런 재미도 사실 있거든요. 고전의 뭐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조금 감성적인 얘기인데,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어떤 내가 좋아했었던 물건을 사잖아요. 그때 시절에 확 회상이 돼요. 그때 같이 놀았던 뭐 집 풍경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로. 그래서 그런 장난감하고 관련된 추억만 있으니까 저도 참 되게 어렸을 때 되게 집콕이었나 봐요. 근데 장난감을 갖고 놀았을 때 샀을 때의 기억은 잘 나고 친구들하고 다 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 과거로 가는 일회용 뭐 타임머신 같은 느낌도 있고, 이게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마이크를 뺏으시길 헷갈리는 줄 알고. 그냥 한번 잡아봤어요. 잡아보고. 뭐 고전이라고 하셔서 이제 고전이 좀 약간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제품하고 일본 제품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진프님이 뭐 떨어지지 않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좀 덧붙이자면, 그 80년대에 나온 제품, 그러니까 한 40년 된 제품들이죠. 그런 제품들인데 그 완성도는 굉장합니다. 사실 고전 제품에 그때 굉장히 기술적인 거나 재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쇠가 더 저렴했어요, 플라스틱보다. 그래서 굉장한 견고함과 높은 그 완구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를 거쳐가도 이게 옛날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제품인 거예요. 그냥 낡은 옛날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제품이어서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네. 사실 고전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 옛날 거라고 할게요. 이제 출시가 좀 옛날 것들 만져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의 근본이 되는 기술들이 그때도 쓰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 견고함이 엄청 튼튼하기 때문에 되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굉장히 빡빡하고, 뭐 이제 뭐 칠 같은 건 살짝 까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견고성이나 완구의 움직임을 보면 진짜 놀라긴 합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왕구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프라모델을 조립하다 보면 진짜 용기를 가지고 그냥 80년대 거를 만들어 볼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확실히 90년대 거보다 80년대 게 견고하고 잘 맞더라고요. 네, 맞아요.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때는 약간 90년대 오면서 약간 조악해졌다고 해야 되나? 점점 갈수록 옛날 게 더 프라모델도, 그러니까 리버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갖 기술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 물론 이제 엉망인 것도 있기는 한데, 뭐 진양과학 거 막 이런 건 엉망이기도 한데, 꽤 잘 맞는 거. 특히 네. 100원짜리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덧붙이자면은, 옛날 장난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박스 표지가 있잖아요. 그 박스 표지가 예술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그린 듯한 그런 그림 같은 게 되게 많은데, 그게 너무 정겹고 너무 예뻐요. 요즘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되게 많이 돼 있는데, 그때는 딱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그림 밑에 그 그린 사람의 막 사인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런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자, 지금 이제 30분이 딱 지났는데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뭐 혁이님이나 우리 리버스님한테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할 기회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뭐 없으시면 뭐. 네, 저기 예. 네, 네. 그거 이게 유지비가 얼마나? 아, 유지비요? 그러니까 너무 금액적이지. 아, 뭐 창고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집세, 월세, 전기세 그 정도? 네,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자기 집에다가 굉장히 그 가족들하고 이제 싸우면서 이렇게 전시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은 집 한켠에 이렇게 모셔 이제 이렇게 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족 구성원하고 좀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그마한 이제 창고나 이런 걸 빌리시는데 그 창고마다 다르겠죠. 근데 창고 같은 걸 하나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싸게 하시는 분은 뭐 월 뭐 30, 월 20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방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공방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프라나 이런 걸 만드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공방 같은 거에다 자기 물건을 딱 쌓아놓고 공방도 같이 운영하면서 뭐 수익적으로 어느 정도만 되면은 뭐 나는 그냥 오케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고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나요? 아,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되게 체계적으로 딱 해놓고 뭔가 좀 정리도 되고 보이기도 좋고요. 만족감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다가 저도 처음에 같이 놔뒀을 때 아무래도 이제 집안 구성원들하고 생길 수가 없겠습니다. 불화 같은 거. 집을 차지 공간을 차지하니까. 또 자기 공간 같은 게 있으면은 되게 좋습니다. 제가 리버스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물건이 도대체 얼만큼 있으신 건지,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이만큼인지 이만큼인지 저도 너무 궁금해요.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 리버스님이 진짜 갖고 있는 게 그 뭐 아까 공간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이제 혁이님도 아마 물건을 처분하셨던 게 그 공간적인 문제가 되게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평균 나이가 이제 50이잖아요. 50에 네? 사실이죠. 그러니까 50대 이렇게 컬렉션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많이 공간이 부족하죠. 그동안 수집이 연도도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처분하게 되고 또 새로운 걸 또 이렇게 드리게 되고 해서 그 공간적인 문제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바람직한 수집이 뭘까 이렇게 좀 항상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족한테 피해가 되면 일단 안 되죠. 맞아요. 네, 뭐 특히 이제 집사람이나 또 부모님이나 이게 너무 하면 안 돼서 저는 약간 조금 택한 게 서울에서 이제 지방으로 좀 옮겼어요. 옮기고 그리고 개인 그 컨테이너 하나가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약간 해소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이 순환 작용을 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것도 또 좋고 또 옛날 것도 좋지만 또 공간적인 부분에서 또 타협을 해야 돼서 또 내보내는 부분도 있고. 네. 컨테이너 나왔습니다. 그때 영상에 올라온 그 창고 같은 데는 집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거기? 네, 집이. 집이. 부럽습니다. 됐어요. 네. 두 분 다 리버스님하고 혁이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혁이님 우레메를 찾는 작품을 보고 이쪽에 유명하겠는데요. 우레메? 우레메를 찾는 그걸 혹시 리버스님은 그걸 보셨는지, 리버스님은 나중에 우레메를 리뷰하는 모습을 보고 혁이님 어떤 생각하셨나요? 서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잘 안 들리는데 마스크 이거 들어야 돼요. 네, 뭐 사회자분이 가시는 게 좋을 네, 것 제가 같아요. 이거는 선이 있어가지고 안 돼요. 이 두 분 다 컬렉터 중에서도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냥 영상을 올렸을 때는 오래면 찾겠다고 나름 열정적으로 했다가 제가 결말로 알기로는 못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뒤쪽에 있는 녀석.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나중에 리버스님 오래면 다 나오는 걸 보고 서로가 그걸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때 못 찾은 걸 갖고 계신 분 딱 봤을 때 혁이님 생각은 어땠고
이 영상을 찍을 것 같으면 내한테 찾아오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서로가 영상 보셨는지 그리고 대한 소회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한 얘기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봤죠. 당연히 봤죠. 리버스님 채널은 영상 올라오는 거 다 보고 있고요. 우레메는 진짜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우레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 완전히 우레메 세대여서 우레메 저 뒤에 어제 레노노님이 지금 뒤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전시하실 때 차에서 우레메를 꺼내시는데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막 일단은 그냥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그냥 부럽다는 거. 근데 저는 지금 구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이거 갖고 싶어서 그랬는데 매물이 없어요. 구할 수 없어요. 자, 지금 이제 매물을 지금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쯤에서 이제 이 구할 수 있는 루트 하나를 했는데 블랙란 한번 홍보를 좀 해보시면 여기만 작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직장 소개를 하자면 그 서울 옥션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서울 옥션은 국내 미술품 전문 회사인데 그쪽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미술품의 거래 시장은 있지만 이런 그 취미 분야에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가 있고 그리고 일본 옥션에는 뭐 일본도 또 야후 옥션 이런 시장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없어서 중고나라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 거를 좀 가지고 싶어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질문들이 참 많이 들어오고